지정 다시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6개월 지켜볼 거야.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제가 19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난 이후로 주말에 현장에 갔죠. 얼마나 좀 분위기가 들썩들썩 할 것이냐. 네.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19일 날 발표하고 24일에 시행이니까 그 사이에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간에 움직여야 되니까 급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녀오셨다는 얘기는 강남 3구나 용산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잠삼대청을 갔다 왔고 이제 반포랑 용산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쭉 재지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들을 좀 돌았고 네. 확실히 좀 급박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는 솔직히 해제? 이렇게 딱 얘기하고 언제 이게 다시 뭐 묶이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협박만 좀 했었잖아요. 다시 좀 뜨거워지는 것 같으면 재지정 하겠다. 다시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의뢰이 나오는 그냥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토지거래구역 해제되고 나서 막 거래가 막 갑자기 급박하게 막 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차츰차츰 그래도 거래가 되면서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는 않아. 한 단지별로 보면 2-3개 정도 됐어. 근데 한 4-5개 정도로 막 늘어난 거지. 근데 수치로 봐서는 76% 거래가 상승한 걸로 보이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수치로 보면 100건에서 뭐 76% 상승했다고 하면 뭐 의미 있네 이러지만 2-3건에서 4-5건 뭐 5-6건 이런 게 크게 의미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 이거 한 달 만에 76%나 상승했어? 미쳤네? 약간 이게 되는 거지. 시장 뜨겁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도 가격은 많이 올랐었으니까 실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기 전후 가격이랑 재지정되기 전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걸 지역별 단지별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워낙 그 큰 덩어리가 큰 애들이고 은마 뭐 음마부터 시작해서 뭐 우성 미도 우성 성경 미도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데펠. 레데펠. 네네. 하도 레데펠이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풀네임을 얘기하려고 하면 네. 오히려 혀가 꼬이는. 네. 근데 우성 성경 미도는 이번에 재지정 발표된 이후로 좀 긴박하게 거래가 막바지에 막차 타기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했어요. 실거주자들만 거래할 수 있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럴 때는. 근데 해제가 되고 나서는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에 재지정된 다음부터는 이제 전세 낀 매물은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전세를 끼고 팔고 싶어하는 집주인분들은 막바지 팔고 싶어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입주 못하는 실거주자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사니까 막바지에 이 19일과 23일 그러니까 20, 21, 22, 23 요 4일 동안에 거래가 거의 몰리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성성경 미도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의 변화 이런 것 자체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고 음마아파트도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음마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단지도 아니잖아요. 유지됐잖아요. 근데 옆에 레데펠이 해제가 됐어. 이쪽에 올라가. 옆에 있는 애도 덩달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매물이 많지 않아가지고 실거래가는 안 찍은 것 같은데 매도 물건 자체가 자체적으로 5억이 올랐어요. 27억 이렇게 내가 지금은 32억, 35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명한 단지에는 다 그 단지마다 단톡방이 있잖아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실시간으로 항상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몇 개 나와 있는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실제 지금 거래가 됐다고 하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가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단톡방에서 확인이 돼요. 근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매물이 2개밖에 없는데 32억. 35억 이러니까 뭐 사고 싶은 사람은 그 가격에 살 거면 사 아니면 나도 급하지 않아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재지정되면 전세 낀 음마아파트는 약간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지정 이후에는 더 매물이 좀 줄고 거래가 좀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춤하면서 좀 급한 사람들은 좀 가격을 조금 다시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치 같은 경우는 대치의 레드펠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좀 올랐어요. 한 2-3억 정도 올랐고 전고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지정되기 전에 38평 기준으로 49억.
네. 38평 기준으로 49억 찍었다가 재지정된다. 발표 이후에 1, 2억 빠진 가격으로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전세에 끼인 매물 같은 경우 팔고 싶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막바지에 어쨌든 하려고 가격을 좀 낮춰준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했는데 뭐 그 물건이 20날, 21일 날 쫙 빠져요. 그리고 22일 날 갔을 때 또 매물이 한 개밖에 없었고 아마 23일에 그 한 개 남은 매물도 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까. 20날, 21일 날 다들 사장님들이 밤 10시, 12시에 퇴근하셨대요. 4일밖에 없으니까, 3, 4일밖에 없으니까 다들 직장 다니니까 퇴근하고 와서 집 보고 결정해야 되니까, 결정하고 돈 들어가고 계약서 써야 되니까. 그 마지막 주말이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관련된 잠삼대청, 용산 여기까지 일요일 날 원래 부동산 사장님이 일요일은 쉬거든요. 토요일까지는 일하고. 근데 일요일에 다 나오셨어. 다 나오셔가지고 다 거래하고 뭐 그런 분위기로 좀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나마 좀 의미가 있었다는 건 사실은 뭐 대치라던가 삼성동이라던가 청담동이라던가 이런 비싼 동네들은 매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실거주자들한테만 이렇게 매물을 받으면 매물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해제되고 나서 전세기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많아진 거에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가격을 자극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재지정되면서 오히려 솔직히 토지거래구역 해제되고 나서 한 달간이랑 거래량 비교한 거랑 재지정 발표 나고 나서 그 3, 4일 동안에 거래한 그 양이랑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3, 4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 정도로 몰렸다. 네, 왜냐면 제가 그 22일 날 임장 갔을 때도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동산에 가면 계약서 쓰고 있어. 나중에 오래. 다시 가 보면 계약서 쓰고 있고 이거 저기서 쓰고 있고 실시간으로 매물이 빠지는 게 현장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을 받았어. 다음 부동산에 가잖아요? 그 물건 이제 없대.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빠졌대. 그리고 사장님들도 물건을 브리핑해요. 그래서 만약 거래하려고 하거나 이제 가격을 확인해 보려고 잠깐 지금 매물 살아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나면 이거 빠졌대. 약간 이런 반응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진짜 실시간으로 매물이 빠졌거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래가 오히려 그 3, 4일 동안에 그 정도로 활발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나서 한 달이랑 그 3, 4일이랑 비교하면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거래가 막바지에 엄청 활발했어요. 주말에 사장님들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엄청 그랬을걸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정신 없었던 건 불시점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원래도 3주 정도 쉬었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그 발표 나고 나서 워낙 이제 좀 거래가 많고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계속 점검을 나와가지고 불편해서 그냥 3주 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점검 나오면 그냥 컴퓨터를 들고 가버린대요. 그럼 컴퓨터를 들고 가버리면 자영업자인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래를 못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럼 그 컴퓨터를 또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 끝나고 나서 받는 거지. 이 조사 기간에 묶여있는 동안은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다 그 인적사항이랑 이런데. 그럼 누가 문 열어보면? 그러니까 다 닫아요. 그래서 3주 만에 나왔는데 또 재지정된다는 발표가 나와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데 점검이 나왔다고 해서 사장님이 문을 닫는 거야. 문을 닫고 저보고 점검 나와서 안 되겠다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 부동산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게 엄청 예민하고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가격이 이렇게 가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거를 좀 현장에서 좀 이게 막아보려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한다고 막아지나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될 때 너무 뜬금없었잖아. 이거 왜 해제?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하필 왜 지금이지?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뭐 굳이 막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고 갑자기 왜 해제를 했지라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뜨거우니까 재지정도 너무 급작스럽게 하게 돼서 시장의 혼란만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대치도 지금 보면은 레테펠 같은 경우도 38평이 토지거래구역 해제되고 나서 49억 재지정 한다고 나서 1억이 빠진 가격에서 거래됐단 말이에요. 47, 8. 그래서 일찍 산 사람은 재지정 발표된 날에 일찍 산 사람 47억짜리도 샀고 마지막에 사신 분은 48억 막 5천 막 이렇게까지 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상태에서 산 사람보다는 좀 싸게 샀다는 거지. 그리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깎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깎아주는 정도는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49억 사시면 어떡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뭐 거기는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 대치는 그나마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괜찮아. 근데 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속이 쓰려져요. 그래서 대치는 어쨌든 요런 분위기로 갔다. 네. 그리고 여기 대치에서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반포 가격을 그렇게 모니터링 하시더라고. 반포가 저 가격인데 우리가 이 가격이면 싼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포 가격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평당 뭐 3억 정도는 뭐 제가 대치랑 반포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평당 3억. 평당 3억 시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좀 되게 사실 반포 가서 그 반포 72억 찍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또 확실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썰이라고 썰. 지금 막 그게 확실하냐 안 확실하냐 막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또 확인을 했지. 어. 사장님한테 가서 72억 이거 맞냐? 10월에 진행된 거 맞냐?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바로 반포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반포 원베일리가 지금 대장 아파트잖아요. 원래 아크로 리버파크였는데 이제 예. 원베일리 들고 나서 이제 원베일리가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되고 났는데 예.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는 단지잖아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단지 동이랑 한강이 안 보이는 비한강권 동이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포에는 그게 안 찍혀 있는데 그 비한강권에 있는 단지들은 54억에서 60억 사이에 나오고 한강 조망이 나오는 동들은 70억 이상으로 매물이 나오거든요. 왕관 딱 네. 써져 있습니다. 네, 원베일리 이렇게 보면 여기 한강변 보이는 거랑 이제 안 보이는 거랑 이제 올라왔네. 70억 올라왔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었네? 네. 지금 3월 3일에 지금 거래한 건데 3월 26일 날 등재된 거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만 봐도 없었거든요. 네. 이게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 동으로 70억짜리 하나, 72억짜리 하나가 거래됐대요. 근데 이것도 좀 또 비하인드가 있어. 우레이님 그런 비하인드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걸 거래하고 나서 열흘이랑 보름 이내에 다 신고를 했대요,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새 또 막 서울시가 엄청 부동산 사장님들 엄청 괴롭히고 있거든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그 꼬투리 잡힐까봐 엄청 거래 신고를 빨리빨리 잘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열흘이 지났는데도. 신고한 거를. 네.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신고했는데 빨리 처리 안 해주니까 내가 뭔가를 빠뜨렸나 싶어가지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 신고했는데 이거 왜 처리 안 되고 왜 안 떠요? 그랬더니 지금 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 거래를 하고 그 가격이 떴다는 거를 이 실거래가를 뜨는데 지금 처리를 좀 늦게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포착이 됐거든요. 일부러. 네, 그래서 보면은 그거가 일부러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2020년도 6월 1일에 최고 거래량을 찍었었거든요. 15,000건 전체 매매 거래량 서울 부동산에서 2017년도 18년도 요 사이에도 지금 우리가 월평균 거래량이 여기 이게 색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2배잖아요. 2배 넘게 다들 거래가 됐었어. 지금 2015년도부터도 찍혔었고 여기도 찍혔었고 여기도 찍혔고 여기도 최고 거래량을 찍었어요. 이게 10,000건 이상 거래된 이게 15년부터 20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때도 실거래가 신고가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때 이미 공무원들이 적정 수가 이미 포진되어 있을 텐데 지금 월평균 거래량보다 밑에 있다가 이제 월평균 거래량을 2월 달에 찍었거든요. 근데 월평균 거래량 찍었는데 너무 거래가 많아서 처리가 늦어졌다? 앞뒤가 안 맞네? 좀 그렇죠. 이거 지난 과거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훨씬 적은데? 그렇죠. 지금 15,000건일 때도 그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왜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빨리 안 올라오냐. 왜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실거래가 찍힌 거를 봐야 내가 더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사는 거냐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지. 오는 사람들은 이거 왜 실거래가 이거 거래했다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왜 안 찍혀 있냐. 이걸 계속 얘기했겠지. 근데 거기서 처리를 안 해주는 걸 어떡해. 그래서 사장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 거래량도 이 서울 거래량 보면 6, 7, 8 이렇게 해서 7, 8월에 거래량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24년도에. 네. 그렇게 해도 월평균 거래량에서 보면 7월 달만
월평균 거래량 100%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못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다시 식기 시작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거래량이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월평균 거래량이 나온 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보다는 2배가 거래가 된 건 맞지. 근데 길게 10년, 5년 이렇게 봤을 때는 월평균 거래량만큼 거래가 된 거거든요. 5천 건 정도? 보통 이제 50만 건 정도가 거래되니까 서울은 전국적으로. 근데 서울은 5천. 그쵸. 그리고 5만. 서울은 연간 5만 건 정도가 거래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월평균 거래량 정도 거래됐는데 너무 많아서 처리가 늦어졌대. 약간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높은 가격을 최대한 늦게.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거래량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확인이 되는 게 그 불편했던 거죠. 근데 약간 그런 분위기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포에서도 언제쯤 실거래가가 올라올까 그랬더니 3월 말 4월 초쯤 되면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어 했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70억이. 한강 조망권으로 70억짜리 하나 72억짜리 하나가 거래됐다고 했고 여기 반포 원베일리도 단지 내 이제 단톡방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긴 더 해요. 그 계약자 본인이 그날 거래하면 그날 바로 나 몇 동 몇 호 얼마에 거래했다 이렇게 바로 올렸대요. 그래서 이 원베일리 주민 사람들은 그날 계약 당일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현장에 갔을 때 몇 동에 어느 라인인 것까지 딱 얘기를 해줬어요. 72억이 거래됐다라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 뜬 소문이다, 거래 실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예 그 정황을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거주자가 샀고 어떤 사람이 샀냐 했더니 젊은 사람이었고 사업하시는 분이고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72억 사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어느 물건이냐, 매수자의 상황, 가격 이런 것들이죠. 이제 신고가 거래 계약서 한번 쓰면 이제 내 신상 다 털리는 거야. 내 직업까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럼 반포가 72억 찍었으니까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72억 찍었으니까 평당 2억이잖아요. 근데 평당 3억을 얘기하는 게 옆에 구반포가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걔네가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원베일리가 지금 평당 2억을 찍었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1, 2, 4주 여기가 입주하잖아요. 이제 분양 예정해서 들어올 거잖아요. 과연 사실 반포에서 진짜 좋은 입지를 따지면 어디가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구반포 사람들은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반포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역에서 난 곧 더 가까운 데가 좋은데? 곧 더 가깝고 여기에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자기만의 영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단지에 여기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런 이 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외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이런 약간 어떤 느낌이냐 있죠. 공간에 내가 사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온다라는 그런 거주와 어떤 유흥의 분리 이런 느낌? 영역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느낌? 자기만의 영역?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와 더 맞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원베일리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년차 됐잖아. 2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여기 이제 분양 예정인데 여기 들어오면 얘가 더 신축이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신축일 때 얘가 있는데 원베일리도 신축 들어오니까 바로 대장 뺏겼잖아요. 네. 여기 분양 예정인데 분양할 때 과연 원베일리보다 싸게 할까? 아니요. 당연히 아니겠죠.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2억 찍었는데 그럼 분양가 2억 5천 안 나오겠냐. 그럼 입주장 끝나고 나면 더 오를 텐데 그러면 3억 가는 거는 그리 먼 얘기 아니지 않냐? 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약간 그럴 것 같죠? 그러네요.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평당 2억 찍었는데 평당 3억은 그렇게 먼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들이 반포랑 대치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당 3억 시대, 이제. 아파트 100억. 그러니까 전 솔직히, 진짜 돈 많은 사람 진짜 많다. 진짜, 어나더 레벨이구나. 다른 세상 얘기구나. 비트코인이 미래다! 진짜 좀 약간 놀랄 노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요번에 거래하시는 것도 봤고, 대치 49억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 와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세상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지역이고 잠삼대청 나랑은 상관없는 지역이고
나랑 상관없는 가격대 아파트인데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네 이쪽의 핵심 지역에 이런 가격이 높은 애들의 에너지가 과연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집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고 갔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점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밑에까지 그 2급지, 3급지 그리고 2급지, 3급지 지역까지도 물이 좀 퍼져나갔을 텐데 지금 재지정 딱 이렇게 하면서 찬물을 확 또 끼얹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또 조금 약간 주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져서 언제쯤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게 누구보다 중요한 거죠, 사실은. 아까 후랭이님이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울의 상급지가 많이 움직이니까 이제 구축이나 이제 외곽에 있는 애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에만 국한돼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에너지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저긴 딴 세상 얘기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관심 갖는 지역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 그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겠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